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겠지요? 코로나 잘 이겨내고 개인 위생 관리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중요한 수업의 과정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스포츠 상해 자체는 운동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원인이라든지 그 유형 또 그 과정들을 예측하고 또 미리 예방을 하면은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고, 그런 측면에서 운동장애 발생 그 원인의 유형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봤는데, 예를 들면은 근육통이라든지 타박상이라든지 또 나가서 염좌라든지 또 골절이라든지 탈구 이와 같은 신체상에 일어날 수 있는 신체 부위별 그 상해의 그 발생 과정을 알아봤고, 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중요한 것이 신체 부위별 운동상해에 대한 그 처치,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먼저 운동상해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신체 부위가 같다고 하더라도 개인이라든지 체력 조건이라든지 운동 종목이라든지 또 운동 환경 이런 데에 따라서 실제로 일어나는 상해 유형이 다를 수도 있겠고, 또 신체 부위에 따라서 어떤 그 유형의 운동 상해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반면에 상해의 중상과 또 발생의 원인 또 상해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신체 부위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운동상해 유형과 특성, 이어서 처치에 대한 것을 먼저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신체 부위별 운동 상해 유형과 처치 요령에 대해서 먼저 어깨 부분에 대해서 상해를 알아볼 것 같으면은 어깨 부위에 네 분류로 해서 나누어서 지금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어깨 부위의 상해는 첫째 어깨 골절, 그 다음 두 번째는 어깨 탈구, 세 번째는 어깨 건염, 네 번째는 어깨 통증. 이와 같은 그 분류에 의해서 알아볼 텐데,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깨에 대한 그 분류를 알아볼 것 같으면, 먼저 어깨에 대한 분류는 여기에 골격의 그 분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에 의하면은 이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 부위에. 이 크게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인체 분류를 머리, 목, 어깨, 그 다음에 척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요골, 설계골, 발목, 그 다음에 여기에 팔굽, 손, 이와 같은 분류로 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제일 부상이 운동 중에 많이 생기는 부위가 발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릎 부위, 그 다음에 어깨 부위, 그 다음에 허리, 척추 부위, 그 다음에 손, 그 다음에 팔굽. 이와 같이 이어서 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얼굴, 이러한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꼭 이 자체는 여러 가지 운동의 그 분위기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운동 종목에 따라서, 운동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체의 신체 부위 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운동상의 유형은 어깨 부분에, 어깨를 볼 것 같으면 어깨 그 관절은 다른 관절에 비해서 관절의 움직임이 자유롭고 또 다양해서 각종 신체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반면에 상해의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깨 부위의 상해는 크게 먼저 이와 같은 뼈에 의해서 나타나는 골절,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어깨뼈에 의한 탈구, 또 그 다음에 건염, 건인대라든지 회전근이 파열되는 이러한 상태에 의해서 그 분류를 해서 나누어 보겠는데, 먼저 어깨의 골절 하게 되면은, 어깨 골절은 분류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쇄골,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뒷부분에 있는 견갑골,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팔의 옆부분에 있는 상완골, 이 세 분류의 어깨에 골절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쇄골이라든지 쇄골, 이 뒷부분에서 볼 수도 있고 앞면에서 볼 수 있고 뒷면에서 볼 수 있는 이 쇄골, 양쪽의 쇄골, 그 다음에 견갑골, 앞면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뒷면에 그 골격도에 봤을 때 이 쇄골 밑에 있는 견갑골, 또 이러한 그 부분에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인 그런 충격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그 골절에 덧붙여서 그 근육에 대한 수축의 직접적인 비틀림이라든지 또 충격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사고를 일칭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깨에 생기는 그러한 골절 외에 또 근력에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그 염증을 우리가 염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직간접적인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도 되면서 또 중요한 그 운동 상태에서 격렬한 그 몸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스포츠 활동, 특히 스키라든지 또 사이클링이라든지 승마라든지 축구라든지 그 다음에 럭비, 유도, 레슬링, 그 다음에 씨름, 이와 같은 운동 중에 넘어진다든지 충돌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부상입니다. 그래서 상완골절에도 상완골에 대한 충격이라든지 격렬한 그러한 건 수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골절 시에는 정상으로 볼 것 같으면은 골절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라든지 또 여기서 골절된 부위에 생기는 그러한 상태에 의해서 그 완전 골절 상태가 있고 또 정상적 형태가 찌그러질 정도로 뼈가 조각이 나서 분리돼서 외관상 형태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상태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해 부위 쪽에 어깨와 팔에 심하게 되면 마비 상태가 오기도 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응급 조치라든지 응급
대체 방법의 일환으로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들 수가 있겠냐 하면은, 주위에 있는 그러한 그 옷이라든지 담요 같은 것들로 이렇게 해서 몸이 현기증이 오고 또 나가서 체온이 저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그 이불이라든지 담요 같은 걸로 감싸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상해 특히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야 되고, 또 전문가 지시에 의해서 PRIC 이 요법을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라이스법 RIC 이 법에 의한 네 가지 방법에 의해서 라이스법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오늘은 여기 앞에 P가 있기 때문에 P는 다시 무엇을 나타내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해가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P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는 그런 상태에 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던 그런 지난번에 라이스법은 안정, 얼음찜질, 그 다음에 압박, 올림 이런 것들을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P는 약자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프렉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보호하는 겁니다. 이 보호와 완전히 조금 닮은 꼴이 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것을 P를 앞으로 붙여서 라이스에서 P를 앞으로 붙여서 볼 것 같으면은 먼저 보호, 안정, 얼음찜, 그 다음에 압박, 그 다음에 높임, 이런 5개 단계로 이제 구성시켜서 통증을 줄이고 또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주고, 또 상해가 나타난 직후에 이 원리를 제대로 적용을 시켜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재활 과정과 회복에는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응급처치는 가능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치료는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효과적인 그러한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물리적인 치료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RIC는 우리가 여기서 올 것 같아요. 물리적인 치료 방법으로 인해서 차가운 얼음을 이용해서 한량 치료와 뜨거운 열 처리를 하는 그러한 온열 구분을 해주는 이 자체가 우선 한량 치료의 긴장과 더 근긴장 내지는 염자, 찰과상, 근염, 또 나아서 근수축, 근절단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한 효과적인 그러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요법을 실시해서 상해를 응급처치해주는 그러한 요법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어서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고, 또 시합 전에는 근력 향상에 아주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육량 증가는 뼈와 조직 보호에 큰 도움이 됨과 동시에 접촉성 운동의 경우에는 어깨 보호대라든지 보호 장구를 착용하게 되면은 부상 예방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 운동에는 구체적으로 철봉에 매달리기라든지 팔굽혀펴기라든지 중력을 이용한 그 운동 등이 있다고 봅니다. 회복 운동을 실시할 때는 순환 운동은 수술 후 또 다음 날부터 회복 운동 실시하는 의사로부터 상의를 하고 그 허락에 의해서 대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어깨 그 상에 의해서 어깨 탈구 어깨가 빠졌을 때에 외부 힘에 의해서 간절히 제자리를 벗어나는 그러한 그 접촉성 운동에 의해서 생기는 그 구체적인 운동은 축구라든지 유도라든지 씨름이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럭비, 성마, 또 스키 이와 같은 운동 중에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주로 발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탈구 시에는 통증이 매우 심함으로써 탈구 후에 어깨 관절을 움직일 수 없음으로써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그런 탈구된 것을 눈으로 봐도 알 수 있고 상해 부위는 타박상의 증상과 함께 부어오르고 상해 부위 아래 손부분을 감각이 무뎌짐으로써 마비 증상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후에는 먼저 쇼크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서 담요 같은 걸로 상해자를 따뜻하게 감싸주기도 하고 가능하면 옷을 벗어서 편안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때 상해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또 전문가가 아니면 탈구된 어깨를 제자리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절대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응급처치는 먼저 목과 탈구된 어깨 그리고 주관절의 삼각근 등을 이용해서 고정한 후 전문가 지시에 의해서 앞에의 골절에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PRIC법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처치 후에는 신속히 의료기관에 후송을 해서 여기에서 6시간 이내에 탈구된 뼈를 제대로 맞추고 또 그런 후에 10시간 이상 경과하게 되면은 출혈에 의해서 쇼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정 후에 하루에 3, 4회 얼음찜질을 실시해주며 또 48시간이 지나면은 상황에 따라서 온열 치료도 바꿔주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러한 상해 예방을 위해서 평소에 근력 향상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운동 전후로 준비 운동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또 신체 접촉이 격렬한 그러한 스포츠의 경우에는 어깨 보호대 같은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회복 운동 시에는 테이핑이라든지 붕대를 감아서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고 회복 운동은 의사라든지 운동 처방사의 지시에 따라서 바람직한 또 구체적인 팔굽혀기라든지 또 팔 흔들기, 원거리 등 방법을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깨 건염. 어깨 건염은 어깨의 갑작스러운 사용이라든지 어깨 혹사로 인해서 어깨가 근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건염의 주 원인은 어깨 근육이라든지 또 나아가서
어깨 근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상해가 생기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 시에 손상된 피부를 통한 병균의 침입으로 인해서 근이 감염되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깨 근연 시에는 통증이 계속되므로 어깨를 움직일 때는 통증이 더해지기도 하고 이때의 통증은 어깨 움직이는데 제한을 합니다. 상해 부위는 약간 열이 나며 붉은 빛을 띠고 상해 부위의 통증이 더욱 심해지기도 합니다. 어깨 근염은 대부분 오랜 기간 발생을 하게 되므로 응급처치는 필요가 없고 가장 좋은 치료법은 삼각근 등을 이용해서 어깨를 고정시키고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치료 기간 동안에 뜨거운 물수건이라든지 핫파스 등을 이용해서 온열 치료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염을 방지하려면 운동 전에 항상 다양하고 충분한 준비 운동을 실시하고 적절한 장비를 갖추어서 운동을 실시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또한 적절한 기술을 배워서 정확한 동작과 또 재활 운동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권장할 만한 그 회복 운동은 철봉에 매달리기, 또 팔굽혀펴기, 팔을 늘어뜨려 흔들기, 원거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네 번째 어깨 통증입니다. 자, 어깨 관절은 관절와와 관절두에 비해서 얇은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관절기 때문에 가동 범위도 넓어서 타관절에 비해서 탈구 상해가 많은 위험을 가져오게 되고 어깨 통증에 대한 부상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어깨 통증은 견갑골에 생기는 그러한 것들로 알아볼 것 같으면 견갑골에는 상안을 들어올리는 그런 작용을 하는 어깨 관절 자체는 상하를 중방으로 움직이는 굴신 운동이라든지 상한 체관의 내외측으로 움직이는 내외 운동, 전신 및 내회전의 연속 동작의 회선 운동 등 여러 방향으로 가동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어깨 주변 즉 경관절에 관련되는 모든 관절이 반복적으로 작용이 되어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깨에 대한 스포츠 장애는 야구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배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유도, 씨름, 레슬링 그런 종목에 의해서 어깨 운동에 관련되는 신체 활동을 하는 운동선수에게 주로 나타나는 그런 통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야구 선수를 볼 것 같으면은 주로 투수 같은 경우로 던질 때의 그 상지에 굴곡과 또 신전작용이 가해짐으로써 어깨 회선이 급격히 일어나고 따라서 여기에 관계되는 경관절 뒤축에 견갑골이 걸쳐서 근육에 압통이 생기는데 이러한 회선 그 동작이 반복 연속되면서 투구 때마다 어깨 통증이 나타나고 나중에는 심각한 장애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특히 투수 같은 경우는 에, 상당히 그 한쪽 팔에 많은 부하를 가하게 됨으로써 예, 심각한 장애 상태에 이르는 그런 선수들도 많이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 소수를 볼 것 같으면은 그 자유형이라든지 저병인 그러한 경우에는 어깨 굴곡 외전 운동이 행해질 때에 무리한 내선 운동이 반복되므로 경관절 앞쪽에 있는 상완 인대가 손상되고 경관절 앞쪽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배구 선수의 경우는 주 공격수 스파이크 그 동작이 강할수록 반복의 연속으로 인해서 어깨 통증이라든지 또 스파이크 동작 때 상지 가동 방향과 경부 가동 방향이 역방향으로 동작해 작동하는 그러한 경우에 누적되게 되면은 나중에는 어깨 통증뿐만 아니라 경부 통증까지도 호소하게 된다고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 선수에 볼 것 같으면은 서브 동작 때 강한 스핀 동작이라든지 또 해선그 운동 및 주관절 신전 운동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게 될 때에 어깨 및 주관절의 상해가 나타난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어깨 훼손 운동에 관계하는 극하근, 또 소원근, 대원근, 광배근 등의 통증이 나타나고 경관절 뒤에의 가장자리부터 견갑골 뒤축에 압통이라든지 경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동통을 호소하게 되는데 또 팔이라든지 어깨를 과도하게 신전시키거라든지 간상동맥 혈전 시에 자주 생기게 되는 경부 및 두부의 통증에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어깨 강직 피막염이라는 증상도 일어나게 된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팔의 회전은 극상근에 의해서 시작되는데 견갑골은 뒤축에 위치하게 되고 삼각근에 덮여 있는 극상근은 상완골에 수직으로 들어 올려지는데 어깨 강직 또 나아가서는 피막염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상완골에 붙어 있는 견갑골이 완전히 해선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어깨 운동에 대한 상해가 나타난다고 보고 처음에는 통증을 느끼지만은 팔을 적절히 드러내는 그런 동작이라든지 해선 운동이 부자연스럽게 되기도 하고 결국은 팔을 먼저 앞으로 돌리고 올리는 가성 동작을 하게 되며 이렇게 해서 견갑골을 가동시키고 상완골과 견갑골은 고정된 하나의 뼈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운동 외화가들에게 나타나는 어깨 장애는 거의가 무리한 동작의 반복 수행에 의해서 비롯되는데 상태가 악화되는 그러한 가운데에 어깨 주변 근육근에 굳어지기도 하고 또 상지 근력도 저하되면서 손 전체가 나른해지고 때로는 마비 증세로 호소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심한 경우는 좌우 견갑골 위치가 대칭으로 변이 되면서 견갑골을 가동시키는 근육근이 굳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굳어지는 경우에는 이 밖에도 심장, 위장 등 복강 기능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장시간 같은 자세를 계속 취하게 되면은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보행 자세의 불량으로 어깨 근육군이 굳게 되는 그런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증상과 원인에 따르는 예방 및 응급처치 방법은 어깨 통증이 나타나게 되며, 이것은 그 상완과 견갑골뿐만 아니라 부분에 따라서 국소적인 그러한 마사지라든지 또 스트레칭 같은 걸로 해서 관절 주위의 전반적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조절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야구 어깨라든지 또 테니스 어깨의 장애 처리에는 냉각요법이 행해지는데, 상처가 생겼다면 압박 및 고정요법을 피하는 것이 좋고, 냉각 처치를 한 다음에는 우선 상완 부위를 힘을 빼고 상체로 하여 축 늘어뜨리게 한 후에 오일 등을 발라서 상완 2두근이라든지 상완 3두근, 견갑 상부, 어깨 관절 뒤측의 견갑골의 근처 주변 근육군을 신중하게 마사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칭 방법으로서는 길이가 1.3m 정도의 그 봉이라든지 또는 골프채를 양손으로 좌우 끝을 잡아서 양발을 어깨폭 정도로 벌리고 상태가 양호한 팔로 장애 부위 팔 밀어서 올리며 근육이 굳어지는 것을 신장시키는 그러한 마사지라든지 스트레칭 등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다면은 다음에는 아령이라든지 각종 기구 등을 이용해서 어깨 주변에 근력 강화에 필요한 도움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깨 통증에 생기는 그러한 그 근력 부위에 가장 흔히 생길 수 있는 몸의 앞면에, 몸통 앞면에 어깨 부위에